이번 시간에는 고객이 찾아오는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키워드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검색창에 직접 입력하는 단어입니다. 즉, 고객의 관심사고 고객의 진짜 고민이 담긴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초등학생 악기 추천이라고 검색했다면 이건 그냥 정보가 궁금한 수준이 아니라 자녀 악기 교육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부모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색어를 알면 고객이 찾아옵니다. 검색 유입은 운이 아니라 설계인 것이죠. 왜 키워드가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언제 결제 버튼을 누르시나요? 원래 살 생각은 없었는데 내 고민을 딱 해결해 줄 것 같은 제품을 만나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게 되죠. 이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고객의 고민을 먼저 이해하고 그 고민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내 상품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키워드예요. 고객은 키워드로 자신의 고민을 말하고 우리는 그 키워드로 해결책을 보여줘야 합니다. 키워드를 잘 잡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고객이 검색창에 자기 고민을 입력합니다. 두 번째로 그 결과에 우리 컨텐츠가 뜹니다. 세 번째로 고객은 이거 나한테 필요한 거잖아 하고 네 번째로 클릭하고 글을 읽고 문의하고 결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키워드를 잘못 잡고 있어서 물건을 팔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 실패담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코로나 시절 학원이 멈추면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했어요. 수업에서 쓰던 만들기 키트를 설명서까지 정리해서 패키지로 만들어서 팔았죠. 저는 이것이 대박이 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집 밖에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만들기가 엄청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한 개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격 문제도 아니었고 제품 품질도 아니었어요. 문제는 바로 키워드를 엉망으로 잡았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상품명을 이렇게 지었거든요. 스마트 A 1단계 리듬악기 만들기 세트. 누가 그렇게 검색하겠어요? 그때 제가 확실히 배운 게 있어요. 온라인에서 상품보다 먼저 봐야 할 건 키워드라고요. 그래서 그때 본격적으로 온라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고객이 실제로 검색하는 말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고 블로그와 스마트 스토어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왜 연관 검색어를 꼭 봐야 할까요? 초보자일수록 이런 착각을 해요. 고객도 나처럼 하는 바이올린 학원 이렇게 검색하겠지? 하지만 실제 고객은 이렇게 검색합니다. 초등학생 악기 뭐가 좋을까? 바이올린 언제부터 시작 가능하지? 핵심은 내가 쓰는 언어가 아니라 고객이 쓰는 언어로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객의 언어는 어디에 숨어 있느냐? 바로 연관 검색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란 고객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함께 자주 검색되는 다른 표현들을 말해요. 자동 완성이나 연관 검색어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피부 건조라고 검색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아래에 쭉 뜨는 거 보이시죠? 이 아래에 자동 완성으로 이런 연관어들이 뜹니다. 피부 건조증 증상, 피부 건조증 원인, 피부 건조 영양제. 이건 단순히 비슷한 키워드가 아니라 고객이 피부 건조를 고민하면서 실제로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피부 건조를 클릭했을 때 밑으로 쭉 내려오면 여기에 많이 찾는 단어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연관 검색어들이고 이렇게 찾은 모든 것이 전부 나의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연관 검색어는 왜 중요할까요? 연관 검색어는 고객의 진짜 고민이 담긴 말이고 우리가 컨텐츠에 꼭 넣어야 할 힌트예요. 고객은 피부 건조를 검색했지만 피부 건조만 검색하러 온 게 아니라 그 속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죠. 왜 이렇게 각질이 생기지? 수분크림 아무거나 써도 될까? 좀 오래가는 제품 없을까? 이건 그냥 키워드가 아니라 고객의 진짜 말투이자 마음속 고민이에요. 실전 키워드 찾는 3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키워드 도구를 활용하세요. 블랙키위, 키워드 마스터,
네이버 키워드 도구를 활용하세요. 블랙키위는 키워드 검색량을 조회하고 분석하는 키워드 도구입니다. 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키워드를 넣어주세요. 자, 저는 피부 건조를 쳐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블로그, 카페, 그다음 모바일 PC에서 검색되고 있는 조회수량이 나옵니다. 얼마나 검색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월간 컨텐츠 발행량도 알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월간 검색량과 블로그 누적 발행량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피부 건조에 대한 연관 검색어가 이렇게 밑에 쫙 뜨게 돼요. 내가 만약에 피부 건조에 대해서 키워드를 조회하고 있다면 이 모든 연관 검색어들은 다 나의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자, 키워드 마스터도 들어가 볼게요. 내가 찾고자 하는 키워드를 쳐주세요. 피부 건조에 대해서 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연관 검색어 쫙 뜬 거 보이시나요? 이 연관 검색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눌러주면 이 밑에 조회수나 콘텐츠 발행량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문서 수와 이렇게 검색량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키워드에 대한 또 연관 검색어를 찾으시면 돼요. 키워드를 찾을 때 검색량은 얼마나 자주 검색되는지, 또 문서 수는 경쟁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키워드를 찾을 때 일반적으로는 검색량은 많고 문서 수는 적은 키워드가 황금 키워드라고 해요. 다음은 네이버 키워드 도구를 들어가 볼게요. 자, 네이버 검색 광고에 들어가면 여기 키워드 도구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키워드 쓰는欄이 있거든요. 여기다 또 키워드를 써주세요. 제가 피부 건조에 대해서 썼는데요. 여기 조회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도 연관 검색어가 쫙 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문서수와 검색량을 알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단순히 검색량뿐만 아니라 클릭률, 경쟁도까지 함께 볼 수 있어요. 피부 건조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이렇게 연관 검색어들이 쫙 뜨잖아요. 이런 키워드 중에서 검색량과 문서수를 고려해서 블로그에 반영해주면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많이 방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또 키워드 찾는 방법은 자동 완성과 연관 검색어를 찾는 거예요. 아까 전에 자동 완성되는 거랑 연관 검색어 찾는 거 보셨죠? 그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또 세 번째로는 지식인, 카페, 커뮤니티에서 찾아보세요. 고객이 실제로 있는 곳에서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쓰는 표현은 검색창보다 댓글에 더 많이 있어요. 네이버 카페, 지식인 질문, 인스타 댓글,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집중을 못해요. 혹시 추천할 만한 공부 습관 있나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키워드는 뭘까요? 초등학생 집중력, 공부 습관, 집중 안 되는 아이. 이런 표현이 바로 고객이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이런 말들을 모아서 글 제목이나 컨텐츠 본문에 자연스럽게 녹여보세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집중 안 될 때 부모가 해줘야 할 3가지. 공부 습관이 안 잡힐 때 꼭 먼저 해야 할 것. 이렇게 연결되면 고객이 검색할 때 이거 내 얘기인데 하고 글을 클릭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로컬 사업자라면 어떨까요? 저처럼 지역 기반 1인 사업자라면 키워드의 검색량이 중요한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분당 초등 바이올린 이런 키워드는 검색량이 적더라도 딱 내 고객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내 타겟 한 명이 검색하는 키워드. 그게 나에겐 진짜 황금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지역명, 전공 키워드로 직접 검색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정자동 플루, 도남동 바이올린 이런 식으로요. 이것을 자동 완성어나 연관 검색어를 꼭 확인해 보세요. 그랬을 때 만약에 거기서 자동 완성어로 예를 들어 초등 바이올린 몇 살부터
뭐 아이 상황별 악기 추천 이런 게 만약에 떴다면 경쟁 문서수는 참고만 하세요. 경쟁이 많아도 내가 진짜 경험한 내용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로컬 키워드의 핵심은 검색량이 아니라 정확도입니다. 수천 명이 검색해도 내 고객이 아니면 소용이 없고 단 10명이 검색해도 그중 한두 명이 수강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찐 황금 키워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찾은 키워드로 도대체 어떤 순서로 글을 써야 고객이 클릭하고 구매까지 이어질까요? 지금부터 소개할 방법은 고객이 광고처럼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단순한 광고 기법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문제 해결 여정에 맞춰 우리가 콘텐츠를 노출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을 잘 활용하면 광고처럼 느끼지 않으면서도 소비자가 점점 우리 제품에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스스로 검색해서 구매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전략을 단계별로 설명해 볼게요. 이걸 4단계 고객 여정 설계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고객은 처음에 막연한 고민으로 검색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처음부터 무언가를 사야겠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도 고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뭘 하시나요? 바로 검색부터 하게 되죠.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고민 중이라면 대부분의 소비자는 처음부터 제품을 사야지 하고 검색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요즘 살이 왜 이렇게 안 빠지지? 체중 감량 진짜 되는 방법 없을까? 이런 막연한 고민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이렇게 쓰죠. 살 빼는 방법, 다이어트 성공 비결, 체중 감량 잘 되는 법.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넓은 키워드로 정보성 글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제목이 좋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5가지. 살이 쉽게 빠지지 않는 이유는 다이어트 성공 팁. 이때 중요한 건 뭘까요? 광고처럼 보이지 않게 쓰는 것입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야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거든요. 두 번째 단계에서 고객은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글을 읽은 고객은 저탄고지 다이어트라는 게 있구나 하고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검색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이렇게 검색합니다. 저탄고지 식단 짜는 법, 다이어트 할 때 배고픔 줄이는 음식, 홈트로 살 빼는 루틴. 이처럼 우리는 이 시점에 맞는 글을 써야죠. 예를 들어 제목을 저탄고지 다이어트 식단 추천 초보자 가이드, 다이어트 할 때 배고픔을 줄이는 음식 5가지. 그리고 여기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살짝 언급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할 땐 지방 섭취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식단으로만 일정량을 채우기 어렵다면 MCT 오일이나 다이어트 보조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랬을 때 여기서 고객은 MCT 오일이라는 게 있구나 하고 처음으로 제품명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고객은 자기도 모르게 우리 브랜드나 제품명을 자꾸 보게 됩니다. 이 제품 여기저기서 자꾸 보이네. 이 보조제 괜찮다는 후기 많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검색창에 직접 브랜드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MCT 오일 효과, 다이어트 보조제 추천, 땡땡땡 제품 후기. 이제 우리는 이런 글을 준비합니다. 다이어트 보조제 탑5 솔직 비교 리뷰. MCT 오일 다이어트 효과가 정말 있을까? 이 글에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품을 소개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요즘 MCT 오일 찾는 분들 많죠? 그런데 브랜드가 워낙 많다 보니 선택이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인기 많은 5개 제품을 직접 비교해 봤습니다. 이랬을 때 이 시점에서 고객은 우리 브랜드에 호감과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 고객은 제품명을 직접 검색하고 구매합니다. 고객은 더 이상 다이어트 식단 같은 일반 키워드가 아니라 땡땡땡 제품 이름을 직접 검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품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와 후기 중심의 글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이때에는 내용에 상품의 특징과 효과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고객은 나한테 맞을 것 같아 라는 확신을 갖고 구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구매를 유도한 건 우리지만 고객은 스스로 결정했다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객을 설득하지 마세요.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여정을 설계하세요. 그게 바로 진짜 팔리는 콘텐츠의 시작입니다. 그것의 시작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이제 키워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대부분의 판매자는 이 구매자들을 위한 판매만 합니다. 하지만 이 4단계 설득법은 무지에 있는 사람, 인지에 있는 사람, 흥미에 있는 사람 모두를 구매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를 찾는 건 황금을 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키워드들을 다 구매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키워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오늘의 미션입니다. 자, 첫 번째 미션은 내 블로그 핵심 키워드 1개를 정해보세요. 두 번째 미션은 해당 키워드의 연관 검색어 5개를 뽑아보세요. 세 번째 미션은 연관 검색어로 글 제목 3개를 기획해보세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 악기 몇 살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 음악 영재 준비,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할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고객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글쓰기의 흐름은 첫 번째로 정보를 제공하고, 두 번째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세 번째로 제품을 노출하고, 네 번째로 구매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여정을 설계하세요. 그게 바로 진짜 팔리는 콘텐츠의 시작입니다.